한국과 캐나다 잠수함 60조 원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일본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와사카 중공업이 허위의 거래로 비자금을 모아 해상자위대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을 책임지겠다고 밀어붙이는 기업으로 한국 업체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 발생으로 캐나다의 60조 원 잠수함 건조는 한국의 두 기업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은 가와사키 중공업의 비자금 사용 실태는 아주 악질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하청업체들에게 돈을 갈취해서 자금을 만들었고 잠수함 승조원들에게 뿌린 뇌물 등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오사카 세무국의 하청업체 세무조사에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의 장부가 완전히 엉터리였기 때문입니다. 수리를 해주고도 가와사키 중공업에 돈을 받지도 못했고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계산서를 끊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과 승조원들은 이렇게 긁어 모은 자금으로 흥청망청 나누어 사용한 것입니다. 지난 2월 하청업체의 세무조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가와사키 중공업의 회계장부를 검토했는데 온통 허위 거래 투성이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불법 자금 조달은 최소 10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해상자위대 잠수함 승조원들은 상품권, 생활도구, 식음료 비용 등으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이런 제공을 하기 위해 기업과 승조원들은 함께 활동하는 사교 모임을 여러 개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해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최소 100억엔이 넘는다고 지적하지만 일각에서는 1000억엔이 넘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하나로 9천억 원가량이지만 과거 10년까지 감안하면 수조 원의 비자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의 충격적인 폭로도 나왔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이 하청업체에 허위 거래 계약을 할 것을 강요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 국세청이 이런 뒷돈놀이가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제보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가와사키 중공업과 6개 하청업체는 흥청망청 지출하고도 매년 1억엔의 수입이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와사키 중공업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25척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척의 수리를 맡고 있습니다. 수리 비용은 연간 200억엔에 가까운데 방위성은 비자금으로 빠진 것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각된 곳은 고베조선소의 수리부이기 때문에 승조원들과 짜고 엉터리 수리 내역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터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와사키 중공업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해상자위대와 서로 짜고 치는 거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해상자위대는 임무용 잠수함 22척, 훈련용 잠수함 2척, 시험 잠수함 1척 등 총 25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 병력 4만 5천 명 중 약 2,300명이 잠수함 함대 소속입니다. 모두 아는 대원들이고 관계가 돈독한데 결국 이들이 각종 부패범죄에 밀어주고 덮어준 조직으로 뭉쳐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가와사키 중공업과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방위성 간의 관계도 지나치게 협력관계입니다. 일본에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회사는 두 곳인데 방위성은 매년 잠수함 한 척을 주문하고 두 회사는 경련으로 번갈아 가며 잠수함을 건조합니다. 다른 회사의 진입도 없고 가격 경쟁도 없다 보니 두 회사와 방위성의 공모로 다 밀어붙여 왔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유감을 발표하면서 엄정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하야시 요시야마 관방장관은 자위대원의 규율 위반 혐의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번 사건으로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무슨 대책인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대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도 외부 변호사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충 덮기에는 상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터질 문제들이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60조 원에 이르는 캐나다 잠수함 건조 수주전뿐 아니라 향후 전 세계 잠수함 수주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해군은 하루라도 빨리 잠수함 건조를 의뢰해야 합니다. 지난 5월에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하나오션과 HD현대 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두 기업은 캐나다 함정 사업을 수주할 유력 후보입니다. 캐나다 해군은 현재 1990년대 말 영국에서 중고로 도입한 빅토리아급 재래식 추진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이 동맹국에 적극적인 안보 가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지닌 캐나다는 미국에게 태평양과 북극해를 방비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캐나다 해군은 신속한 전력 강화를 위해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할 재래식 추진 잠수함을 최대 12척까지 도입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가 도입하려는 3,000톤급 재래식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일본은 가와사키 중공업을 내세워 한국의 하나오션과 HD현대 중공업에 맞서면서 60조 원 수주에 도전했습니다. 일본은 2022년부터 타이게이급이라는 3,000톤급, 수중 배수량 3,600톤 이상의 재래식 추진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충돌에 강한 복각식 선체와 리튬이온 배터리로만 구성된 추진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고래선형이라고 하는 최신식 설계를 적용해 피탐 가능성을 줄였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후 무기 수출이 금지된 이유로 수출에 필요한 맞춤형 설계 능력과 해외 마케팅 및 현지 기술 협력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3,000톤급의 장보고 3급 중잠수함을 배치했고 북극해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을 통해 큰 문제가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일본 잠수함보다 내부 공간 효율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타이게이급은 실내 공간이 좁아서 고장 시 수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최소화시킨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첨단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기간 안에 잠수함을 개발하고 수출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중고 잠수함을 수입해서 운영하거나 기술 지원으로 생산하거나 수리를 하는 수준입니다. 한국은 장보고급 대부분과 손원 1급 전부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건조해왔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이유로 수주전에서 한국이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의 비자금이 터진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잠수함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거나 건조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로 호주, 브라질, 스웨덴, 대만, 튀르키예, 폴란드,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호주와 브라질은 미국과 프랑스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예정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모두 재래식 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자체적으로 건조하지 못하고 도입할 모델을 결정하지 못한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수주 경쟁을 펼치게 될 전망입니다. 사업 규모로 보면 가장 큰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현재 한국으로 넘어올 것이 거의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재래식 추진 잠수함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까지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은 장보고급 잠수함과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유일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존 납산 배터리와 비교하여 크기가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더라도 공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게다가 충전 속도도 빨라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 인근에 머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입니다. 향후 전고체 배터리로 개발되어 교체되는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캐나다 잠수함뿐 아니라 폴란드와 필리핀까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